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이른바 철도 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오늘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6cm 크기의 수첩 3쪽에 걸쳐 작성된 유서에는 미안하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5분쯤 김 전 이사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어제 낮 1시쯤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 검찰의 소환조사 등을 앞두고 심적인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독일에서 레일 체결 장치를 수입해 납품하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동작을 전략공천 결정에 허동준 동작을 전 지역위원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공천에서 탈락한 허동준 전 위원장은 광주에 출마를 선언했던 기동민 전 부시장을 동작을에 전략공천한 당의 결정에 항의하며 오늘 현재 당 대표실을 점거한 채 항의 농성 중입니다. 허동준 전 위원장은 탈당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정치공학적 결정에 대해서 동작을 지역 주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지금 밤을 새웠습니다. 당대표실에서. 예, 꼬박 밤 새우고 농성을 하시고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거군요. 네네. 예, 어제 지도부의 공천은 한마디로 전망 공천입니다. 전부 망하는 공천입니다. 전부 망하는 공천이다. 예. 네, 정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의 원칙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요. 당원들의 뜻도 존중돼야 합니다. 그런데 원칙도 상식도 없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에서는 재심의 기회도 없습니다. 예. 새정치의 첫걸음은 민주적 의사결정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동안 뭔가 당원들과 함께 동작을 지역을 지켜온 저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동준은 안 되고 기동민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쉽게 말하면 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명분일 뿐입니다. 이런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포장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과연 박원순 시장을 배려했다면 기동민 부시장이 광주 광산에서 출마하겠다고 했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확실한 지역에 공천을 했어야죠. 저하고 기동민 부시장은 20년 지기 동지입니다. 예. 아직 기동민 부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민 부시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 지역에 전략 공천한 것과 관련해 기회를 드리지 못한 예비 후보들에게 죄송하지만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거물을 내세운다 해도 두렵지 않다며 동작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반발에 대해서 당으로서도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모든 후보에게 무한 책임을 느끼고 당장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당이 미래 세력, 대안 세력으로 나아가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계로 통하는 이계한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나와서 밝힌 말입니다. 육사선거를 치르면서도 봤지만 경선이라는 과정이 절차적인 정당성 또는 민주적인 절차라고 말하지만 결과를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수 없는 절차라는 한계도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섭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원칙도 없다. 사천이다가 말하는 것은 전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예. 사실 관악을에는 동작을은 자꾸만 관악을 동작을에는요. 죄송합니다. 예. 금태섭 대변인 전략 공척 또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대변인 대신에 기동민 카드를 선택했을까? 그건 챙겨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 최강의 후보라는 측면, 특히 인화라는 측면에서 당 안팎의 지지를 끌어내서 승리로 이끈다라는 그 대의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금태섭 변호사가 안철수 대표가 초창기 때부터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선당 후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730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사실상 지도부의 의도는 저를 계속 배제하려는 것이라며 아직도 당의 공천을 꼭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육사지방선거 때 광주시장을 전략 공천했다가 그 홍역을 치렀지 않았나, 그 일을 치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 전 장관은 김한길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 사실도 밝혔습니다. KBS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에 만난 것은 제가 요청해서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말씀을 주로 했죠. 네. 두 분 대표께서는 저의 광산을 출마를 반대하는 취지의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그동안의 경영에 비춰볼 때 지도부의 의도는 저를 계속 배제하려는 것이겠지요. 예. 그러나 정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는 당의 공천을 꼭 받아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초심대로 네. 정말 하여튼 그 대의를 감당할 가장 적임자라고 제가 스스로 알겠습니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의에 맞는 길이 무엇인지 앞으로 좀 생각도 해보고 네. 신경민 의원이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1984년 12월 11일 올림픽 성금 모금을 위해서 기부금 낙찰 방식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분양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시 4.4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대형 평수에서는 기부금을 1억 원가량 약정하고 당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분양가와 기부금 값이 맞먹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분양을 주도했으며 이 후보자는 1983년 7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노태우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선거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국정원의 개혁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통과 가능성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망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이병기 후보자는 일단 두 가지 대형 사건이죠. 대형 정치 사건에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북풍 사건, 97년 북풍 사건과 2002년 찻대기 사건에 관여를 한 내지는 지휘선상에 있었던 이런 전력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병기 후보자는 일단 법적 조치를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정치적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그 전임 원장들이 원세훈 원장, 남재준 원장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그리고 간첩 증거 조작에 관련이 돼서 처벌을 받고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원장은 뭔가 인사에서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병기 지금 후보는 두 가지 아주 국내적으로 매우 소란한 사건에 관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인사 발표에서부터 좀 실망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해명을 해야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초지만 4대강 곳곳에서 이른바 녹조 라떼를 퍼올릴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시기가 훨씬 빠르고 독성 농도도 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이상고온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은 예년의 7, 8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녹조가 6월 초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로 강이 썩고 있다는 자연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김현주 뉴스PD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수질 정보를 측정해 공개하는 환경부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최근 한 달간의 낙동강 조류경보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낙동강 8개 보에서 6월 한 달 동안 76건의 조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48건이 조류경보 수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 9일 올 들어 처음으로 창녕 하만보와 달성보 등 4개 보의 남조류 수치가 경보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2주 뒤인 23일 합천 창녕보에서는 1ml의 강물에서 무려 29만 7천여 개의 세포수가 측정됐고 같은 날 달성보에서도 21만 1천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2012년과 13년 세포수 최고치의 150배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달성보의 경우 녹조가 조류경보 수준을 초과한 시기가 2012년 8월에서 지난해 7월로 빨라지더니 올해는 6월 9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녹조 중 인체에 해를 미치는 유해남조류 비중도 커졌습니다. 간 손상, 신경세포 마비 등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유해남조류는 상당수의 보에서 측정됐고 강정 고령보의 경우 1ml당 4만 5천여 개로 최고였습니다. 구미보, 칠곡보 등 다른 보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발생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보통 7월이나 8월에 조류 경보 수준의 남조류 수치가 나왔지만 올해는 6월 초부터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6곳에서 경보 수준의 남조류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녹조가 심해졌다지만 6월 평균 기온은 21.9도로 작년보다 0.7도 낮아졌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차량사고 건설 이후에 2012년, 13년과 또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에서 녹조 발생 시기가 이제 매우 빨라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6월 초여름인데도 그 녹조가 발생하는 그 정도가 예년에보다도 6월 달에 막 30만 세포수 이렇게 가까운 숫자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도 매우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일부 보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녹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흐트러뜨리는 미봉책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된 뒤 조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4대강 대책을 방치하는 사이 식수원 수질 악화와 인체 피해를 일으키는 4대강 녹조 라떼는 독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여야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청와대 시진핑 국빈 만찬에 앞서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으나 남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28도, 부산 27도로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7도, 습도는 51%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